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수업 13주차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실 거는 워킹 사이클 애니메이션 진행하실 건데 일단 뭐 좀 이따가 설명은 드릴 건데 캐릭터로 어, 이렇게 걸어가는 이 지금 반복돼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제자리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걷는 모션을 잡고 한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걸 사이클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한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건데 오늘은 워킹 사이클 그래서 걷는 동작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파일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로 비대면 수업하시는 분들은 자료실에서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강의실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학교 서버에 강의실 서버에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울티메이트 BP라는 캐릭터고요. 이 파일을 뭐 오픈을 하거나 새 창에서 이렇게 불러 오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지금 한쪽 뭐 다리랑 발이랑 팔 그다음에 손 이렇게 한쪽 면이 뒤집혀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라이팅 탭에 가시면은 투 사이드 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집힌 면이 빛을 받지 않는 면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어둡게 음영 처리가 되는 거죠. 면이 뒤집히면은 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 면이 뒤집히든 안 뒤집히든 두 쪽 다 빛을 다 받게 하겠다 이렇게 투 사이드 라이팅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리깅이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것처럼 얼추 비슷하게 리깅이 잘 돼 있죠. 여러분들이 해 보셔서 어디가 어떤 리깅인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시면은 이 컨트롤러가 어느 위치에 어떤 부위를 조종하는 컨트롤러구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드셨던 것처럼 골반이나 뭐 가슴, 체스트,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데 여기는 목이 뒤쪽에 있죠. 그래서 이게 한 면으로 지금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라 이렇게 그 관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 형태로 박혀 있어요. 손목, 팔꿈치, 어깨, 그다음에 목, 이렇게 허리도 마찬가지고 무릎이랑 다 구 형태로 이렇게 관절 부분이 있고 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들어 올려 보면은 약간 구 형태의 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머리 이 어, 무브 툴로 돼서 회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회전 움직임만 줘라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브 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일부러 락을 걸어 놓고 회전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머리 움직임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거랑 다른 걸 보자면은 여기는 이제 어깨 리깅이 좀 추가가 돼 있어요. 어깨 부분. 그래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때 어깨 움직임을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어깨 정도만 추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발 부분에 보시면은 발바닥 쪽에 컨트롤러에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가 4개 정도 추가가 돼 있네요. 어트리뷰트. 그래서 좌우로 이런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 힐볼, 발 뒤꿈치 들거나 뒤꿈치 기준으로 올리거나, 그다음에 토우 업다운, 그다음에 볼, 이렇게 발 비비는 거. 그래서 발 앞꿈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는 여기에 추가가 돼 있지 않고 발 컨트롤러 앞쪽에 이렇게 따로 컨트롤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회전을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컨트롤러의 회전에 따라서 발 앞꿈치를 발가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뭐 좌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런 회전 움직임이 추가가 돼 있고요. 지금 발은 기본적으로 열게 되면은 IK 핸들로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렇게 발바닥을 움직이면 여러분이 리깅 하셨던 방식인 IK 핸들 방식으로 리깅이 바로 보이는데, 손은 그때 제가 이 캐릭터 한번 설명드릴 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손은 지금 FK 방식으로 리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관절부터 움직이고 팔꿈치 움직여주고 손목 회전시켜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여주는 방식이 FK 핸들, FK 리깅 방식이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깅 하셨던 방식은 IK 핸들이죠. 이 발 움직임처럼 폴벡터가 있고 IK 핸들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무릎이 따라오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 팔 부분을 IK 핸들로 바꿔 주시려면은 이 옆에 이 손목 부분에 화살표 모양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를 선택을 하시고 채널 박스에 보시면은 스위치 IK, FK라고 돼 있고 현재 1로 돼 있죠. 지금은 1이 FK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IK 핸들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손목에 있는 이 벙어리 장갑 모양의 컨트롤러를 잡고 W 툴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나머지 관절이 알아서 따라오는 IK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FK 방식보다 IK 방식으로 일단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발 부분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FK로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스위치에 있는 수치를 0으로 입력을 해서 IK 핸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 모양의 스위치고요.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트롤러가 3개 있다 이러면 FK로 돼 있구나 라는 걸 IK로 바꾸기 위해서 화살표에서 여기 2를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IK 핸들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투 사이드 라이팅 이걸 체크를 해 주시고 손, 발 모두 IK 핸들로 바꿔주시면은 준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 움직이거나 할 일은 아직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워킹 사이클 이거를 만들어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도구를
들어 올리는 혹은 뭐 캐릭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 공을 집어 던진다거나 박스를 들어 올린다거나 이런 물체를 캐릭터가 만지거나 하는 그런 모션을 잡아보고 그 14주차 때 그런 걸 할 거고요. 15주차 때는 여러분이 기말 테스트를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반에 여러분들이 다 못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서 한 분 한 분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서 지금 강의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15주차 테스트도 비대면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 테스트 본 것처럼. 그래서 공지는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비대면으로 볼 거고 레포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야를 만져보고 집에 컴퓨터 없다 하시는 분은 학교 나와서 그 시간 안에 만들거나 PC방 가서라도 깔아서 하시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레포트로 대체한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안 내면은 그냥 점수는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마야 테스트로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워킹 사이클을 제작을 할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이 이미지 찾다가 나온 뭐 해외 블로그 사이트 같은데 이 워킹 사이클에 관한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모션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창을 좀 띄워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뭐 몸뚱이에 다리만 달린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걷는 모양을 측면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죠. 그래서 워크 사이클 키 포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 로또 번호는 아니고 이게 프레임당 해당되는 그 모션 같아요. 그래서 왜 여긴 19에서 13으로 가지? 아무튼 프레임에 1프레임에 이런 동작, 4프레임에 이런 동작, 이런 동작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포즈를 키 포즈라고 합니다. 키 포즈. 그래서 우리가 걸음을 한 걸음 이렇게 걷는 도중에도 많은 동작을 이렇게 취하게 되죠.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리고 있다가 뒤쪽에 있는 다리가 뒤쪽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지금 왼발이죠. 이 사람의 왼발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랑 여기 있는 이미지가 반전을 왼발 오른발이 반전을 이루는 이런 자세가 될 때까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중간에 나름 키 포즈라고 해당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 포즈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캐릭터가 서 있다가 이렇게 쑥그려서 뭔가 분필을 짚, 짚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칠판 앞에 가서 뭔가를 낙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키 포즈는 가장 처음 출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무조건 키 포즈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자세를 잡고 마지막 자세를 잡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1프레임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프레임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한 50프레임에 가서 이 친구가 이렇게 와서 대충 하겠습니다. 또 키 애니메이터 전문은 아니라서 막 빨리빨리는 못하는데, 자, 1번 1프레임에서는 제가 이 친구들을 키를 안 줬죠. 서 있는 자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키를 잡는 과정이 조금 노가다일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서 있는 자세, 처음에 1프레임에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에 이렇게 칠판 앞에 가서 이런 약간 구부정한 뭔가를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키 포즈가 지금 중간이 이렇게 없이 처음과 끝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키 포즈가. 그래서 중간 키 포즈 없이 이런 캐릭터가 걸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처음에 이 자세에서 마지막 포즈만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중간 과정은 알아서 이 친구가 계산을 해서 손은 이 바닥에 있다가 앞쪽으로 갈 것이고, 이 위치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나머지 자세들도 처음 자세에서 이 중간에 아무런 키가 없기 때문에 첫 포즈와 마지막 포즈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 포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환점이 되는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걷다가 칠판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분필을 짚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자세랑도 완전히 다르고 이 자세랑도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포즈가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세에 있다가 이 일로 바로 칠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분필을 짚는다. 이 정확히 짚는 순간에 이 자세를 키 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환점, 어떤 행동이 들어가거나 변환점 혹은 움직임의 반환점이 되는 자세를 키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그 자세를 취하는 동작들을 키 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친구가 중간에 이쯤에 이렇게 쑥그려서
이렇게 수그리는 자세를 하나 넣었어요, 중간에. 그러면 지금 1프레임과 50프레임, 그 다음에 29프레임에 뭔가 키가 하나 들어갔죠. 키 포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프레임에서 수그리는 자세로 또 자연스럽게 중간 동작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뭔가 큰 변화는 없죠. 여기 서 있다가 앞으로 걸어가다가 수그리는 이 중간에 뭐 점프를 한다거나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이런 동작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동작이 나오죠. 서 있다가 이렇게 수그러지는 자세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또 수그러져 있다가 마지막 칠판에 여기를 키를 안 줬네요. 키를 아까 빼먹었는데 칠판 앞에 가서 수그러져 있다가 칠판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자세까지 중간에 뭐 별다른 변환점이 되는 자세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 포즈는 지금 하나, 둘, 세 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쪼개자면은 여기서 수그리기 전까지의 중간 뭐 다리를 움직이는 과정, 그 다음에 뭐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과정을 더 쪼개서 키포즈를 더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중요한 키포즈는 하나, 둘,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더 쪼개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중간 이미지가 이렇게 중간 동작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더 쪼개면 이렇게 캐릭터가 걷기 위해서 이렇게 바운스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약간 텐션이 있을 거예요. 머리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수그러치고 중간 과정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션들도 키 포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개고 또 이렇게 쪼개고 사이사이 애니메이션이 쪼개고 이렇게 영역들이 채워지면서 사이사이 프레임들이 동작이 채워지면서 모든 동작이 완성이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큰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쑥 내려갔다가 다시 일어서서 머리의 움직임만 보면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큰 키포즈는 3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키포즈. 그 다음에 지금 워킹 사이클을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의 키 포즈는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다리가 다리 모양에 따라서 키 포즈를 좀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걷는 방법도 정답은 없고 당연히 캐릭터마다 걷는 모양도 당연히 틀리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걸을 때, 그다음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걸을 때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똑같은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뭐 감정 상태에 따라서 걷는 모양이 다를 겁니다. 뭐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화날 때, 슬플 때 이렇게 걷는 모양이 당연히 다 다르게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런 감정들을 일단은 배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걷는 통상적인 그런 걸음걸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뭐 기뻐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도 않고 이런.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은 걷거나 뛰거나 하는 동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캐릭터마다 이렇게 뭐 다른 모션, 그다음에 동작들, 이 캐릭터의 성격과 뭐 분위기를 이 상황을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동작들을 다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걷는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자, 가장 위에 있는 숫자가 있죠. 1부터 가장 끝에 25프레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25프레임 우리가 1초에 24프레임을 잡죠. 근데 왜 여기서 25프레임으로 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새 장으로 다시 열고 자, 한 사이클을 만들 텐데 우리가 25프레임으로 한번 작업을 해 봅시다. 그리고 공을 튀기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y가 1. 자, 25프레임에 정확히 이 위치에 처음과 끝에 이런 위치에 있고 중간이 12로 한번 12프레임에 이렇게 위로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에 있다가 위로 솟았다가 다시 바닥으로 오겠죠. 자, 얘를 25프레임에 이렇게 놓고 재생을 시키면은 이런 사이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반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중간에 겹치는 프레임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1프레임과 25프레임이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25에서 다시 1로 넘어갈 때 똑같은 동작을 한 프레임 반복하게 돼요. 25에서 1로 넘어갈 때. 그래서 바닥에 살짝 붙어 있는 장면이 두 번 보이는 거죠. 두 프레임이. 그래서 우리가 25프레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놓고 재생을 할 때는 사이클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할 때는 24프레임만 보게끔 24에서 바로 1로 넘어가게끔 재생을 하면 아까처럼 끊기는 부분 없이 바로 이런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5프레임으로 해놓고 재생을 하게 되면은 한 프레임이 중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중복된 프레임을 배제하기 위해서 작업은 편하게 얘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키는 똑같이 잡아놓고 나중에 재생을 할 때 이렇게 24로 재생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5로 이렇게 제작을 할 거예요. 1프레임부터 25프레임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동작,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발이 뒤에 있게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끝에도 왼발이 뒤에 딱 끝나게. 그래서 왼발이 한번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것까지.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중간에 4프레임, 7프레임, 10프레임, 13 이런 거는 키 포즈가 되겠죠. 그리고 키 포즈 중에서도 지금 빨간색, 녹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기준으로 반전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7프레임과 19프레임이 서로 약간 반전되는 모션, 그 다음에 10프레임과 22프레임이 반전 모션.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다리가 뒤쪽으로 가 있는 모션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1프레임에 일단 가져다 놔야겠죠. 자, 다리가 뒤쪽으로 이렇게 가 있네요. 뒤쪽으로. 그리고 조금 수치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를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만들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 반전 동작이기 때문에 리깅이 반전돼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면은 얘는 2가 돼야 맞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2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네요. 그리고 바닥이 떠 있기 때문에 폴리곤 바닥을 하나 만들까요? 그다음에 그리드는 없애고. 자, 바닥에서 이렇게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벌렸더니 바닥에서 다리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허리에 있는 원형 툴을 잡고 허리를 살짝 내려주시면 이렇게 발이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붙일 필요는 없겠죠. 뒷발은 발가락이 붙고 앞발은 발 뒤꿈치가 붙으면 되기 때문에 이 뒤꿈치만 붙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제가 다리를 너무 벌렸을까요? 1.5 마이너스 1.5 정도만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짝 더 올려도 되겠죠. 이제 여기 뒤꿈치만 붙는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자, 팔도 내려가 있어야겠죠. 걸을 때 뭐 팔 이렇게 양팔 벌려서 걷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를 손목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처음에는 정확히 수치를 최대한 적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팔을 쭉 내리게 되면은 팔이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쭉 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펴고 이렇게 걷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 컨트롤러가 너무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살짝 기존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이렇게 팔꿈치가 살짝 접히면서 너무 이런 일자로 펴지지 않게 주의를 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캐릭터의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팔은 어떻게 되겠어요? 팔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팔은 뒤쪽으로 살짝 가 있겠죠. 그리고 살짝 구부러지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은 키는 주지 않고 포즈만 잡아 볼게요. 여기도 마이너스 90도로 내려주고, 자, 2, 3, 팔 간격도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다리의 반대 방향으로 팔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손목은 나중에 이 손목 움직임은 나중에 추가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큰 움직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만 이렇게 벌려주고 몸 살짝 내려주고 그다음에 팔을 앞뒤로 내려서 앞뒤로만 배치를 해 줬습니다. 이게 지금 1프레임에 해당되는 키 포즈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조금 뭐 고개를 숙인다거나 어깨를 약간 뒤뚱뒤뚱 움직인다거나 이런 건 나중에 추가를 해줘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움직임만 먼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포즈를 잡은 컨트롤러들의 키를 주시면 됩니다. 1프레임에 먼저 발에 해당되는 컨트롤러에 키를 줬죠. 키를 줘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잡고 S를 눌러주겠습니다. 전체에 키를 줄게요. 그 다음에 뒷발에 이렇게 움직여 놓으셨으면은 여기서도 S. 그 다음에 손 컨트롤러도 S를 눌러서 키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허리에 있는 이 원형 컨트롤러에도 키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키를 줬고요.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키를 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뭐 수치를 전혀 뭐 준 게 없죠. 지금 머리라던가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자, 키를 줬고 1프레임에 키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레임들에는 키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움직여도 변화가 없죠. 그래서 1프레임에만 이 5개의 컨트롤러에 키를 줬어요. 이렇게 5개의 컨트롤러 손, 발,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5개의 컨트롤러에 키를 줬고 자,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25프레임과 1프레임 처음과 끝 부분에는 무조건 키 포즈로 키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사이클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처음과 끝 동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림은 조금 이상하게 다르게 그려져 있을진 모르겠는데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공 튀기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키를 잡았으면은 당연히 25프레임에서 똑같이 25프레임 선택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키를 주시면 됩니다. 5개 컨트롤러 이렇게. 그래서 이 처음과 끝 프레임에 키가 들어갔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잡는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과 끝 부분에 키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중간 13프레임이죠. 중간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키를 잡아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또 1프레임과 13프레임의 중간, 또 1프레임과 7프레임의 중간 이런 식으로 중간 키를 넣어가는 추가해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과 25프레임에 진행을 했으면 이제 13프레임 키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13프레임의 위치를 보니까 자, 일단 머리 높이는 똑같네요. 이 기준점에서 머리 높이가 똑같습니다. 처음과 똑같고요. 하지만 다른 점이 지금 다리의 위치가 앞뒤가 바뀌었죠. 왼발이 앞으로 가고 오른발이 뒤로 가고 이 부분만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 귀찮네. 자, 1.5만큼 뒤에 있던 애를 앞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숫자를 딱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1.5만큼 뒤에 있었기 때문에 1.5만큼 앞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였던 애를 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반전 수치를 입력을 해주고 바로 S 키를 주시면 됩니다.
자, 손도 마찬가지겠죠. 손도 이 위치에서 반전. 지금 0.847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847이 되겠죠. 마이너스 0.847. 네. 또 키를 주시고 S를 눌러서 키를 주시고 여기도 수치가 좀 틀린데 똑같이 통일을 할까요? 웬만하면은 자, 1.3으로 하죠. 1.3. 1.3에 키를 놓고 여기 끝부분에도 1.3에 키를 놓고 자, 오른쪽도 마이너스 1.3이겠죠? 그럼 아닌가? 1.3 친구가 1.3 똑같이 1.3이네요. 1.3에 동일하게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들은 반전이 돼야겠죠. 마이너스 1.3 그리고 키 여기도 마이너스 1.3 키. 자, 높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허리의 높이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과 높이가 동일하죠. 하지만 중간에 다른 높낮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 높이의 키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키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이에 어떤 모션이 중간으로 당연히 이어지면서 중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 높낮이가 있다는 걸 추가가 돼야 된다면 여기에 키가 똑같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는 컨트롤러도 13프레임에 뭐 수치가 똑같더라도 키를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이너스 0.5 네, 이렇게 통일을 할게요. 마이너스 0.5 S 마이너스 0.5 S 네. 자, 그러면 지금 3개의 키 포즈가 들어갔죠. 한번 보면은 1번 13번 25번 그래서 같은 높이에 이렇게 팔 다리만 앞뒤로 움직이는 아직까지는 뭔가 문워크 같아 보이는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1과 13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간 7프레임과 19프레임 컷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7프레임에 먼저 가져다 놓고 자, 어떤 게 달라졌나 봅시다. 일단 높이를 보면은 높이 기존 높이보다 올라와 있긴 한데 여기는 10프레임에 가장 높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살짝 올라가 있긴 한데 뭔가 애매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10프레임에 가장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에 중간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높낮이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4프레임과 10프레임에 그러면 여기서 뭘 잡아주냐 다리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겠죠. 뒤쪽에 있는 다리가 무릎을 구부려 주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 나오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 그래서 팔 다리만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높이는 무시하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높낮이를 잡아주고 가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중간을 잡기로 했으니까 1과 13의 중간, 그리고 다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1부터 13까지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만 7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떠서 발 뒤쪽을 향하고 있죠. 발바닥이 뒷면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들어 올려주고 뒷면을 향하게. 이때 막 좌우로 비틀면은 안 되고요. 나중에 이런 뒤틀거림은 나중에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 뒷면을 들어서 앞쪽으로 뻗어 나가는 0.5 마이너스 0.005. 여기도 수치를 좀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0.1, 네, 마이너스 0.1로 통일을 해주겠습니다. 회전도 110 정도로 딱 끊어서 0.5, 마이너스 0.1, 110 이렇게 세 가지의 수치를 준 다음에 S를 누를게요. 이쪽 발은, 반대쪽 발은 어차피 붙어서 쭉 펴져 있죠. 지금 쭉 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키를 안 줄게요. 이 발바닥에만 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이 뛰었다가, 이쪽에서 볼까요? 발바닥이 들어 올라갔다가 7프레임, 들어 올라갔다가 13프레임으로 이렇게 중간 동작이 생겼습니다. 중간 다리에 해당되는 키포즈가 추가가 됐죠. 물론 뭐 여기 바닥으로 씻고 들어가는 동작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잡아주면 됩니다. 자, 반대로 19프레임에 반대쪽 발이 이런 반전 모션을 취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하게 여기서 반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0.5 마이너스 0.1 110 이렇게 수치를 딱딱 끊어 놓으면은 반전 키를 주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0.5 마이너스 0.1 110 얘를 0.5 마이너스 0.1 110. 네. 반전이 안 되네요. 여기는. 자, 뭐가 문제일까? 0.1 마이너스 뭔가 마이너스, 네. y 수치는 똑같이 마이너스를 해야 되네요. y 수치는 반전을 줘야 되네요. 0.5 마이너스 0.1 110이었는데 이 친구가 키를 안 줬네.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5를 해야 똑같은 높이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0.1 0.1 110 이렇게 준 다음에 S를 눌러서 키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다리를 살짝 무릎을 구부렸다가 내뻗는 이런 키 프레임 동작이 추가가 됐죠. 지금 팔은 계속 앞뒤로
움직이고요. 다리도 앞뒤로 움직이는 대신에 중간 7프레임과 19프레임의 중간 동작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4프레임과 10프레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다리 모양도 중요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높낮이만 잘 이렇게 잡아주면은 다리에 구부러지는 정도는 알아서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4프레임의 가장 낮은 위치. 우리가 걸을 때 그냥 일자로 쭉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게 중심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리를 뻗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순간이 있고 두 다리가 구부러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과장돼서 표현을 해 놓긴 했는데 키를 잡을 때 이 포즈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살짝 과장이 돼 있죠. 그래서 4프레임에 가장 낮게 10프레임에 가장 높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4프레임에 이 친구죠. 이 허리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가장 기준보다 지금 기준은 마이너스 0.5죠. 기준보다 더 낮게 조금 과장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0.9 가장 낮게 키를 줬습니다. 전체 키를. 그 다음에 10프레임이었죠. 10프레임에 자 가장 높게 자 높게 하려고 보니까 10프레임에 앞꿈치만 이렇게 붙이고 있고 뒤는 뛰고 있네요. 그래서 앞꿈치가 여기 다리 말고 여기에 앞꿈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 요렇게 너무 올라가 버리지 않게 앞꿈치만 붙어 있을 정도로 0.03 이렇게 높이를 정해주고 키를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0.9 0.03 이렇게 키를 줬어요. 그리고 다음 반전도 마찬가지죠. 16에 가장 낮게 22에 가장 높게 자 16에 마이너스 0.9 가장 낮은 데가 마이너스 0.9죠. 그래서 16프레임에 마이너스 0.9를 똑같이 정해주고 S를 눌러서 키를 주고요. 자 10프레임에는 0.03 20프레임 22프레임에 0.03 이렇게 하고 키를 주시면 이제 높낮이 가장 낮고 높고 중간 낮고 높고 중간 이런 키 포즈가 들어갔죠. 그래서 조금 저는 과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쉽게 과장을 했어요.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 내려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과장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발은 굉장히 크고 다리는 굉장히 짧네요. 여러분들처럼. 자, 뭐 얼추 지금 보기에는 걷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손목의 움직임만 조금 이상하고 얼추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컨트롤러 이 넙스 커브를 지우고 이렇게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얼추 좀 뭔가 좀 불편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얼추 걷는 포즈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포즈는 지금 싹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포즈는 들어갔고요. 여기에는 팔이 지금 안 그려져 있어서 자, 팔의 움직임을 뭐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뻗을 때 손목 방향에
따라서 살짝 앞으로 주먹도 앞으로 내지르고 있죠. 뒤쪽에 있는 건 땅바닥을 향하고 주먹이 앞쪽에 있는 건 약간 45도 위를 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조금 이거는 당당하게 걷는 이런 자세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손목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추가만 해주는 정도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자로 이렇게 내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회전, 자, 이 로테이트 Y 수치의 회전을 이렇게 살짝 줄게요. 30도 30도 정도 주겠습니다. S 그 다음에 앞쪽 손도 이렇게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30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60 이렇게 각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를 준 다음에 반대쪽 25프레임에도 똑같은 자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프레임과 25프레임 지금 손목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1프레임에 있는 이 수치를 마이너스 60을 똑같이 25프레임에도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하면은 편합니다. 좀 이해를 한 번만 하면은 편해요. 똑같은 각도로 수치를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프레임에 있는 자세가 25프레임에도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반전할 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가 13프레임에 반전 포즈에도 마이너스 60. 자, 수치만 적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S를 눌러서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키를 주셔야 돼요. 자, 뒤쪽도 이렇게 30도. S를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정을 한 친구는 키 선택한 애를 키를 주시거나 이렇게 키를 중복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손목 움직임이 살짝 추가가 됐죠. 영상을 끊었다가 하지 않고 그냥 이 워킹 사이클 만드는 것만 오늘 쭉 하고 수업을 끝낼 거기 때문에 영상 끊지 않고 그냥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면은 얼추 큰 움직임은 다 잡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한 거는 정면에서 볼 때 뭔가 모션은 아예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정면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드는 뭐 여기도 높낮이가 살짝씩 들어갔죠. 제가 했던 것처럼 과장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 마우스 포인트 기준으로 머리카락 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흔들거리도록 대충 표현을 했죠. 그럼 사이드가 어느 정도 큰 움직임이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정면의 움직임을 한번 봐봅시다. 자, 발은 일자로 걷는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 큰 움직임은 뭘까요? 정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움직임은 이렇게 얼굴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얼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이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왜 얼굴이 좌우로 흔들거리냐면 가장 큰
골반이 좌우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왼발이 당연히 움직이면은 왼발 움직임에 맞춰서 골반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도 틀어지고 어깨도 이렇게 높낮이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내뻗을 때 지금 조금 보기가 힘들긴 한데 이 친구가 좀 과장돼서 잘 보이네요. 이렇게 골반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높낮이 어깨 흔들거림이 아니라 어깨가 앞으로 나왔다 뒤로 나왔다 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높낮이의 변화라기보다는 어깨도 앞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뛸 때는 더 이렇게 심하겠죠. 골반이 더 크게 틀어지고 어깨도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위에서 봤어요. 이 친구는 좀 어깨의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가 앞 뒤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캐릭터마다 뛰는 동작이 틀리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깨를 고정시키고 뛰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가슴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휘죠. 보시면 지금 조금 많이 좀 뭐 이상한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걷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골반이 좌우로 좀 이상한데 이거 어깨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이 좌우로 좀 많이 흔들거린다 라는 걸 이렇게 이게 좀 잘 보이네요. 골반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깨의 움직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프레임에 자, 골반 먼저 해볼게요. 프레임에 이렇게 다리가 앞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골반 이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약간 휘어진 컨트롤러예요. 이 친구가 골반이에요. 골반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 큰 원, 허리에 있는 큰 원은 제가 높낮이만 지금 줬고 여기서는 회전은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회전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어깨까지 같이 돼 버리니까 여기 휘어져 있는 컨트롤러인 골반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골반도 앞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됩니다. 자, 뒤쪽에서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앞으로 나가고 왼쪽 엉덩이는 살짝 뒤로 와야 이런 자세가 되겠죠. 가능하겠죠. 자, 10, 20? 좀 과장을 해서 항상 과장을 좀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기 때문에 과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골반을 다리 뻗는 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틀어줬어요. 그러면 팔 움직임과 가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이 이렇게 왼쪽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 어깨도 앞쪽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가슴 컨트롤러를 잡으시고 이렇게 좌우로 각도를 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만 로테이트 Y 수치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수치 주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난장판 되기 때문에 항상 웬만하면 한 가지 축으로만 일단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0 과장을 좀 많이 해서 과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로 주고 키를 줬어요. 그럼 골반도 20, 가슴도 20 정도로 키를 줬어요. 그리고 얼굴은 정면을 봐야겠죠. 얼굴이 정면을 보도록 20 수치를
가슴이 20 틀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20에 대응하는 20 수치를 줬습니다. 얼굴에. 그 다음에 키. 정면을 봐야겠죠. 자, 이 세 개의 수치를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얼굴은 네, 얼굴은 키를 줘야겠네요. 얼굴도 키를 주고 가슴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에 가슴에 어떠한 키도 지금까지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 쏠린 채로 계속 걸어가죠. 골반도 마찬가지로 한 1프레임의 키 들어간 채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끝 프레임에도 똑같이 S, 골반도 S를 눌러서 동일한 자세로 키를 주고요. 자, 중간인 13에서 다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0이었다면은 마이너스 20, 가슴도 마이너스 20이었다면은 20으로 반전을 수치를 줘야겠죠. 그리고 얼굴도 정면을 보는 마이너스 20으로 수치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골반과 가슴 움직임을 줬어요. 이렇게. 자, 훨씬 더 뭔가 로봇 같지 않는 좀 움직임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낮은 지금 4프레임 가장 낮을 때가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0.5를 너무 4프레임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 정도만 줄게요. 그럼 이 16프레임에 해당되는 것도 마이너스 0.7 정도로 다시 키를 주고, 자, 높은 위치도 너무 높지 않게, 제가 아까 과장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 정도로 높이를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지금 가슴과 골반을 이렇게 비틀면서 걷게 됐습니다. 자, 조금 뭐 이거는 모델 워킹처럼 보이긴 하는데 왼쪽 오른쪽 어깨를 굉장히 많이 내리네요. 여기는 거의 이렇게 어깨를 많이 내리진 않는데 여기선 좀 과장되게 좀 많이 좌우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정면이죠. 그래서 모델 워킹, 머리가 안 움직이는 워킹이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뭐 워킹, 자, 조금 뭐 적나라하긴 한데 이 정면에서 보는 워킹이 좀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골반의 좌우 움직임, 어깨 좌우 움직임도 있지만 지금 높낮이가 살짝씩 있죠. 이게 좀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리, 팔도 살짝씩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높낮이를 한번 해볼게요. 가슴을 지금 이렇게 좌우로만 줬죠. 얘를 이걸 줘야 되나? 허리를 자, 이 친구는 좌우, 골반도 좌우. 이 친구는 높낮이를 줬기 때문에 중복해서 여기에 좌우를 주진 않고 허리 쪽에 줘볼게요. 허리에 있는 이 컨트롤러 3개 중에 뭐 가장 밑에 있는 컨트롤러에만 중간에 줘볼까요? 중간에 줘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중간에 있는 이 친구의 좌우 움직임을 줘볼게요. 그래서 1프레임에 살짝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정도의 기울기를 줬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그리고 당연히 머리가 이렇게 일자로 기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을 마이너스 4에 대응하는 목의 기울기 수치를 줘야 되는데 4의 기울기를 줄게요. 자, 머리가 일자가 되도록. 자, 이렇게 쑤그리면은 머리까지 휘기 때문에 머리가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정면을 보도록 이렇게 기울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네. 자, 허리에 마이너스 4를 줬고 목에는 4를 줬어요. 그리고 키를 줬고 당연히 끝프레임에도 똑같은 수치로 키를 줬고요. 중간에 반전 움직임에 이렇게 반대로 키를 줘야겠죠. 4, 그 다음에 목 컨트롤러에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기울기도 살짝씩 됐습니다. 목을 살짝씩 움직이는. 어깨가 이렇게 지금 컨트롤러 따로 주진 않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얼추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바닥이 지금 굉장히 손을 좀 부자연스럽게 쫙 펴서 걷고 있죠. 친구를 여기는 손가락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구부려서 살짝 살짝 뭐 계란을 쥐고 있는 정도로 너무 주먹을 쥐진 않고 좀 자연스럽게 따로 키를 주진 않을게요. 손에 그냥 포즈 하나만 잡아놓고 반복해서 요 손 포즈로만 움직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세로만 걷도록. 조금 더 주먹을 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반전 수치 주기 좀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그냥 얼추 비슷하게 키를 주겠습니다. 주먹을 치고 자, 뭐 얼추 비슷하죠. 그러면 별다른 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과 끝 아예 키가 없기 때문에 소는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재생이 되겠죠. 네, 처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워킹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장 마지막에 프레임은 지워줄 거고요. 자, 이제는 마무리 단계인 발 부분 모션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발은 뭐 여기 있는 모션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마찬가지로 끝나겠죠. 1프레임과 끝프레임 항상 키를 잡을 때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먼저 잡아놓고 중간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발의 앞뒤 그 다음에 높낮이 이런 거는 잡혀 있지만 이런 어디지 이 10프레임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런 건 잡혀 있지 않죠. 1프레임, 25프레임에 발 뒤꿈치와 발 앞 발가락에 가장 닿는 면적이 적은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7프레임에는 아예 바닥을 붙이고 있네요. 4프레임과 7프레임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의 발 움직임이 가장 최고치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키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발 뒤꿈치만 붙어 있고 발가락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재현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발바닥 컨트롤러에는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앞에 있는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키를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아니라 좀 모션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토우 업다운도 아니고 힐볼을 이용해서 우리가 키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리깅 할 때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션 셋 드리븐 키로 이렇게 IK 핸들을 추가해서 그런 기능을 넣었었죠. 4, 5 정도로 키를 줄게요. 5 정도로 키를 주고 여기 컨트롤러에 있는 것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15 정도로 올려서 키를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5. 근데 마이너스 5를 줬더니 너무 앞꿈치가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응되게 했더니 너무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살짝 내려서 마이너스 2 정도로만 3 정도로만 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쪽은 힐볼이 5, 앞에 있는 발은 힐볼이 마이너스 3. 자, 우리가 전체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끝프레임으로 해당되면은 여기도 초기화가 됩니다. 예. 아까 들어가 있던 키가 초기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3, 5였나요? 네. 5를 줬고 기울기를 줬던 것 같은데 15에 예, 키를 줬습니다. 여기는 헷갈리니까 일단 좀 뺄까요? 네. 0. 자, 키를 지울 때는 물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 상태 프레임의 앞에 빨간 줄이 있을 때 여기가 선택된 거라고 했죠. 아니면 이렇게 바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을 하면은 이 프레임의 위치가 됩니다. 여기 있는 키가 들어가는데 지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하시면 키가 지워집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1프레임에서 딜리트를 하시면 선택된 컨트롤러에 있는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키가 지워집니다.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 다운 아닌데 브레이크 커넥션 브레이크 커넥션을 해 주시면 키가 지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 이 바에서 원하는 프레임에서 딜리트를 해 주시는 게 정확히 지우는 방법이에요. 자, 발 이렇게 올린 상태로 계속 걸어가겠죠. 처음과 끝부분에 키를 줬고 13프레임에 대응하는 수치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1프레임에 이렇게 떠져 있으면은 마이너스 3과 5 수치를 여기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5 S 마이너스 3 네, S 그러면 발 움직임이 훨씬 더 구부러지는 게 표현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으로 발이 파고드는 중간 동작이 생겨 버렸다는 거죠. 바닥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제 키를 다 잡으셨다고 큰 키들을 다 잡으셨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가장 많이 파고드는 부분 3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 3, 4프레임이 가장 많이 발이 파고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 3, 4프레임에 이 친구를 월드 모션으로 올려주시면은 3프레임에 올려주시면 안 되겠네.
자, 지금 발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너무 빨리 이렇게 띄어지죠. 7번으로 갈 때.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이너스 1.5, 한 5프레임에 해당될 때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들어지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5프레임에 1.5, 마이너스. 자, 1번 프레임, 1프레임의 발 위치와 5프레임의 발 위치가 거의 붙어 있다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띄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붙어 있다가 나중에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중간 프레임이 키가 없다 보니까 미리 들어 올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힐볼을 이런 바닥에 겹쳐지지 않게 중간 프레임들의 키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지금. 다시 한번 천천히,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상태에서 이 친구 발이 너무 커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씹혀지는 부분에 디테일하게 본인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부려져 있다가 더 구부려졌다가 발을 띄는 이런 장면들을 추가를 개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자, 발이 씹히지 않게 이런 움직임들을 넣어줘 봤습니다. 자, 조금 노가다죠. 그 감각도 좀 있어야 되고 타이밍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키 포즈를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는 어떤 프레임에 내가 이 포즈를
줘야 이 친구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 동작을 하겠구나, 이런 좀 센스가 있어야 조금 빨리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키를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중간에 씹히는 과정이 있긴 한데 이 친구가 발이 너무 큰 캐릭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무게 중심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서, 여기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라서 더 좀 이상하네요. 얘를 전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조금 뭐 설명을 더 드리자면, 지금 이 허리에 있는 컨트롤러가 아래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지금 트랜슬레이트 Y의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얘를 조금 전체적으로 살짝 위로 들어 올리고 싶어요. 그럴 때 그 그래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더워. 자, 그래프 에디터가 있는데, 자, 트랜슬레이트, 이 컨트롤러의 트랜슬레이트 Y 수치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필요는 없는데,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고 싶다, 위치를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해서 W 모드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무게 중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주시면 더 높은 위치를 기준으로 친구가 무릎을 너무 구부리지 않고 걷는 동작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폴 벡터에는 키가 아예 안 돼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금 길어져서. 자, 뒤쪽에 있는, 지금 제가 과장을 좀 많이 안 했어요. 팔을 계속 편 상태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6프레임 19프레임 중간에 키를 한번 줬고 팔을 조금 과장을 해서 많이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2.5 2.5 2.5 네, 이렇게 과장을 해서 들어 올려 볼게요. 여기도 2.5 복사를 해서 2.5 2.5 S, 여기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2.5 여기도 마이너스 2.5 2.5 조금. 자, 중간에 대응하는 수치도 2.5 마이너스 2.5 S, 2.5. 자, 이렇게 좀 수치를 팔을 좀 많이 움직이게 지금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폴벡터가 있죠. 이 폴벡터의 방향에 따라서 팔꿈치가, 이렇게 좌우로 뭐 움직이게 되는데, 팔꿈치가 이 친구를 따라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 팔꿈치가 계속 같은 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 걸을 때
이 친구들의 위치를 이렇게 키를 주시고, 마지막에도 키를 주시고, 중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자, 6프레임에 해당되는 중간 프레임에서 팔꿈치를 살짝 안으로 모아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렸다가 안으로 모아졌다가 다시 벌어졌다가 다시 팔꿈치를 모았다가 벌렸다가 하는 그런 잘 보이진 않지만 눈에 잘 확 티가 나진 않지만 이런 움직임도 주실 수 있겠고요. 얼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뭐 고개를 살짝 숙이고 높아졌을 때 고개를 드는 이런 모션도 넣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네, 뭐 추가를 해서 충분히 더 좋은 움직임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개를 살랑살랑 살짝씩 흔들어주는 움직임도 있을 거고요. 자, 무릎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키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릎도 뭐 약간 바깥쪽으로 걷게 하고 싶다 이럴 때 약간 건달 걷는 것처럼 재수없게 바깥쪽으로 팔자 걸음을 주고 싶어 라고 할 때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조금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키를 주셔야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에도 뭐 키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이런 뭐 세세한 컨트롤러에 키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움직임을 추가해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일단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1프레임, 25프레임에 동일한 이런 무릎이 지금 폴벡터가 키를 차라리 빼버릴게요. 네. 이렇게 전체 키를 다 지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동일하죠. 1프레임과 25프레임에 동일하면은 나중에 중간에 튀는 이 한 프레임 중간에 튀는 동작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느리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한 프레임이 튀죠. 지금 1프레임과 25프레임이 중복돼서 살짝 끊어지는 중간에 탁 멈추는 모양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24프레임까지만 재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툭툭 튀는 움직임 없이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워킹 사이클을 제작을 해봤고 어떤 식으로 키를 순서를 잡고 모션들을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몇 프레임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상세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워킹 사이클이라고 영어로 치시면은 워킹 사이클 애니메이션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리얼타임으로 지금 컴퓨터가 조금 많이 끊기는 상태라 그러는데, 걷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걷는 게 일단 마스터가 돼야 모든 걸 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면서 걷는 거는 좀 매우 간단해요. 이렇게 워킹 사이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전체 컨트롤러를, 자, 1프레임에 여기 있다가 25프레임 기준이죠. 25프레임에 뭐 한 요 정도. 지금 두 걸음 걷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뭐요 정도. 조금 많이 걷네요. 자, 움직이면서 걷는 거는 나중에 이 전체 컨트롤러를 앞으로만 이동시켜주는 키만 넣어줘도, 예, 이런 표현이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발이 뭐 씹히고 문어크를 하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빠르게 워킹 작업이 가능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뭐 턴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1프레임에 25프레임에 360, 25프레임에 이 친구가 제자리에서 1프레임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한 프레임 25프레임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뭐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1프레임에 지금 이 각도 0이라고 하는 각도랑 25프레임에 360도라고 하는 각도가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이 각도가 점점점 뭐 15도, 90도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360도까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는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가게 제가 키를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딱 멈추는 것처럼 보이죠. 정면에서 한번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25프레임과 1프레임이 반복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가 띡 멈추고 멈추고 이런 장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를 하고자 중복되는 프레임은 이렇게 지우고 재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계속 도는 것처럼. 그리고 뭐 속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탄젠트가 일직선으로 쭉 가야 같은 속도로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속도로 계속 이렇게 도는 턴테이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자세에서 360도 뭐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영상들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합니다. 한 프레임은 꼭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자, 수업 여기까지 하시고 긴 시간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고,
워킹 사이클 한번 키를 잡아 보시고 다음 주에 다음 물건 움직이는 동작으로 뵙겠습니다. 이 파일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